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주택 공급 관련한 주제 볼 텐데, 내용들은 뭐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출제 비중은 비교적 요즘엔 좀 줄어들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해서 주택의 건설 과정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요. 완성된 단계에서 사용 검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학개론 공부할 때 선분양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분양을 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선분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요,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 원칙적으로 40%의 공정률에 다다르게 되면 이 사업 주체는 시군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수 있게 승인해 달라라고 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승인을 해주면은 중간에 이제 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될 것이고, 공고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청약타 당첨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입주자가 선정되게 됩니다. 중간에 중도금 등 내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되면 사용 검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테고, 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 사업 주체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날을 달리 표현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 시험에는 요즘은 안 나오는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선분양에 따른 주택 건설 공급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 보니까요, 사업 주체가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자, 이때 원칙은 출제 안 되죠. 예외 공공주택사업자, 국가지자체 공사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승인받지 않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입주자 모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이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국가지자체 공사 같은 경우는 공정률 40%, 80% 이런 요건 갖추지 않고도 지 멋대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해서 승인을 신청한다는 얘기는 공정률이 40%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확인해달라, 이런 취지가 될 테고,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는 분양가 내역을 확인해달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복리시설, 상가 거의 출제된 점 아니고요. 나와도 답이 아닌데, 복리시설은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면 안 되죠. 예외 바로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부터 이때는 신고할 필요 없이 상가를 분양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선분양의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승인을 요하지 않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신고도 요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토지공사, 지방공사를 예시값으로 던져놓게 됩니다. 자, 한편 이렇게 이 과정에서 마감자재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업 주체가 시군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는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작성해서 바로 시군구청장인 승인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원칙이죠. 그럼 얘는 안 나와. 예외 파트, 국가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 아까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승인 신청을 할 때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해야 된다. 키워드 제출. 여기서는 이제 나오는 쟁점이 바로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한번 답이 됐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군구청장은 이 견본주택을 건설한 때가 되든,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할 때가 되든 간에 그 마감자재 목록표 보관 2년 동안 2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실제 마감된 자료가 다른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를 공개를, 자, 입주자가 이 열람을 요구할 때 이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6회 때인가 구성이 됐던 거, 마감자재 설치라고 해서 골 때리는 거 나왔어요. 자, 지금 마감자재 목록표에 설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이 마감자재가 단종이 돼가지고 더 이상 제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같은 질 이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유치하게 같은 질 이하에서 한번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된 출제 이슈, 국가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 첫 번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청하지 않는다. 복리시설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감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이 정도가 주요 이슈.
이슈.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온 게 2년 이상 보관 등 쟁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는 27회 30회 때 부동산 학개론에서 출제 쟁점을 삼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 가면 일단 공공택지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제일 첫 시간에 논의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공공택지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공공택지와 관련해서 수용 방식으로 택지를 조정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 공공택지.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우는 환지 방식 하면 그건 공공택지가 아니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싸게 지금 건설 주체가 택지를 분양받았으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너도 싸게 받았으니까 싸게 공급해라. 이런 식의 취지. 그 외에 민간 택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지금은 외울 거 아니고요. 외우기도 어려워. 그리고 나서 적용 폐지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학교로 할 때 겁나 중요했었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라고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끊임없이 해왔던 얘기고요. 관광특구, 송도지역, 인천의 송도지역 이런 데가 관광특구.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요걸로 이제 이슈가 한참 되고 있는 게 소위 이제 풍설효과라고 그러나요? 한쪽을 규제하니까 딴 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송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규제 묶는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하여튼 송도 같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주택 가격이 급등,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엄청 급등하는 그런 모습. 거의 서울의 거의 중간 이상을 이렇게 분양가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자세히 볼 건 없고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나서 검토해야 될 것이 분양가의 심사 공시라고 해서 이건 별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바로 공정률 40%다 이거 입증해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분양가 내역을 같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그 분양가 내역이 적절한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어떻다? 바로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 이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심사위원회 설치한다. 이걸 이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시도지사 이렇게 트릭 썼던 적이 있는데 별로 중요치 않아. 자, 분양가, 택지비용, 건축비로 구성되고 등 나와 있죠. 이것도 학교론형 때 나오는 건데 쟁점 안 돼. 그래서 자, 분양가의 공시 요즘에는 이제 안 나왔는데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시해야 된다. 끝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되면 어떻다? 분양 항목을 공시해야 된다. 겁나 앞에 길어요. 그래서 무조건 외울 게 뭐라고요? 공시해야 된다. 요것만 단순하게 기억을 해 주실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앞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공공택지,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슈가 되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적용하지 않는다. 공법에서는 답은 안 되는데 무조건 나오는 지문이 얘야. 왜? 얘들은 사실은 함부로 내면 출제 오류거든요. 공공택지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또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기를 할지라도 이게 관광특구에 물려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한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고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배제. 그리고 절차적인 이슈로서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분양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분양가 항목의 공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1회, 22회 이때 겁나 중요했던 주제 분양가 항목을 공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효과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 거. 자, 분조투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순서도 분조투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가는 이유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것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전매 제한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차이점 몇 개가 있겠죠.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은 양도소득세 중과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사실 지역 단위로 가는 게 아니라 개별 아파트 단위로 적용이 된다.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이슈 전매 제한. 그래서 전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상속은 전매가 아니다. 자, 답은 아닌데 항상 지문에 구성하는 게 상속도 전매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은 뭐 투기하려고 돌아가신 건 아니죠. 그래서 상속은 전매 범죄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을 제외한 일체 권리 변동을 다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전매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증여 뭐 이런 거 이런 형식을 취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것도 다 뭐로 해석한다? 전매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전매 금지. 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중요한 쟁점 아니고요. 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부기등기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 자, 가볼까요? 아까 우리가 아파트를 완성을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일이라는 개념이 세팅이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민법에서 공부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자, 중간 생략 등기, 유효, 무효, 중간 생략 등기라고만 돼 있으면 이건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했었죠.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전매 약정이란 것도 다 유효, 소위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공인중개사법에서 따져 묻게 된 게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라는 게 있었죠. 개공과 지금 중개의료원 간의 직접 거래 금지 규정 이런 것들은 다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효 이렇게 갑니다. 하여튼 그러다 치고 대신 이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전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 형벌을 때려받게 됩니다. 3년 3천 등 강력한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자, 이때 전매 금지 기간 중에 전매를 한 사람, 매수를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난 몰랐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인지 이렇게 분명히 나올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 주택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뭘 해라?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 제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되고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이런 물건임을 바로 부기 등기의 형식을 통해서 외부에 공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전매 제한에서 이슈가 되는 건 뭐라고요? 그러면 이거 사는 사람이 분양가 상한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오히려 출제 포인트. 자, 던져주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은 전매가 아니다. 그 외 일체 권리 변동은 전매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부기 등기라는 주제 출제 포인트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매 가능 사유, 상식 중에 상식에 해당이 되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다? 바로 전매할 수 있다. 상속을 제외하고도 권리 변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니까요, 세대원의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 투로 등등으로 인해서 자,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 해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사 갈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팔고 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해외 2년 이상 체류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경우. 세 번째 이사가요, 복도 많은 사람입니다.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X라고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에 걸려 있습니다. 전매할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을이라는 사람이 한 명 존재하고 뭐 직계 손수기를 하십시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한테 상속을 해줬다. 주택을 상속을 해줬다. 그래서 이 집으로 이사 갈 때는 어떻다? 요거 팔고 갈 수가 있다. 그럼 정리하면 되는 식이야. 다른 수도권 외에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경우,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경우, 다른 세상으로 가신무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소위 전매 금지 기간이라 할지라도 다 전매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라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래서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다 소위 전매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원래는 일체 권리 변동을 뭐라고 그런다? 전매라고 해서 금지가 됐었다. 근데 설마 이게 투기하려고 이혼을 하겠냐고 사실 합니다. 해서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봐서 지금 명의 변경에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증여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다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들어온 조항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당시에 하도 이혼들 많이 해 그냥 이것 때문에.
사고 팔고 하려고 1세대 1주택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혼 많이 하고 등등 하니까 배우자 일부 증여는 다 배우자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것. 이것은 소위 전매가 아니다. 이런 특례 조항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혼하고 증여하고 이런 게 있겠고 그 외 이 부동산이 경공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이건 자기 잘못 아니지. 자기 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에 대해서 저당고 설정했다고요. 빚을 못 갚으니까 경매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못 파는 거냐. 그걸 팔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다른 도시, 다른 나라야, 그 다음에 다른 세상으로 가시면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혼, 그 다음에 일부 증여, 경매 등 있으면 어떻다. 이렇게 명의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거 뒤지게 외워봤자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이런 거 안 내.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야? 동의 받아야 어떻다? 전매할 수 있다. 자, 자기 마음대로 나 이혼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나 배우자 일부 증여라고, 나 진짜 다른 도시 이사가 자기 주장 갖고는 전매할 수 없다고요. 미리 그 토지주택공사에 동의 받아야 어떻다? 전매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전매 가능 사유를 갖고 처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도대체 어디까지냐. 근데 유치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지 않아요. 지금에 와서는 항상 포인트가 뭐야? 동의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나중에 조정 대상자, 투기 과일적으로 다 같은 맥락이야. 자, 다 이 사연 다 똑같은데 그 사연을 따져보는 게 아니라 동의 얻어야 어떻다? 전매할 수 있다. 그래서 한 27회 정도부터 완전히 판이 바뀌어요. 동의가 있냐 없냐 이걸 갖고 쟁점을 삼고, 그 전 문제에서는 이 전매 가능 사유를 외워야지 풀 수가 있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그럼 여기서 주요 포인트, 상속은 전매가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동의 얻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동의 얻어서 전매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자,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거 먼저 땡겨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뭐 숫자를 외우고 하는 건 별개 문제고, 이 조정 대상 지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었죠. 분조토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순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투기 과열지구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요 차이 때문에 분조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 청약 과열 조정 대상 지역과 위축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버리시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니까 해제도 누구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제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가도록 합니다. 자, 그럼 조정 대상자 걸리면 공통적인 요건으로서 다 전매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역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매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고요.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전매 가능 사유 나오겠죠? 따로 외울 것도 없습니다. 다른 도시, 다른 나라, 다른 세상으로 가시는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배우자기 일부 증여, 이혼 이런 사유 등이 있게 되면 다 전매할 수 있다. 물론 논의 포인트 동의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옛날엔 전매 가능 사유, 지금은 동의가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이 쟁점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자, 지정 기준 2, 5, 10 이렇게 해서 2, 5, 13 이렇게 갔었나요? 그래서 요걸 한번 물어봤었는데 이건 사실 풀기 어려웠던 문제고, 자, 역시 좀 달라지는 게 여기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하게 된다 해서, 자, 이제 뒤에 문제 겁나 많이 나오는 게 2, 5, 13은 계속 내고 있으니까 일단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월, 그 다음에 5대1, 10대1, 30%에서 2, 5, 13 이게 바로 투기 과열지구. 이거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혹시 나올지도 모를 내용들은 그때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 기준이 뭐라고요? 2개월간 5대1, 10대1, 그 다음에 30% 이상이라고 하는 거, 30% 이상이라고 하는 거, 2, 5, 13 이런 데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검토, 국토부 장관 1년마다 재검토 골 때리는 거야.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지금요, 우리가 마다 5년마다 이렇게 딱 하다가 유일하게 1년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지금 투기 과열적으로는 논리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해제도 같이 한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그런데 재검토 조항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체계가 안 맞아요.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법에서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직을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시도지사도 투기 과열직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전매 제한하는데 아파트가 빠지는데 누가 조언하겠어? 그래서 아무도 지정 안 하니까 나중에 국토부 장관만 투기 과열직을 꾸준히 지정
지정하고 그 와중에 법을 추가해서 국토부 장관 1년마다 재검토라는 조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가 맞지 않지만 이건 시간의 흐름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논리 똑같아요. 전매 제한의 문제, 상속을 제외한 권리 변동을 일체 전매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매 금지 기간이 있는데 우리 외울 수 없고요. 사안이 워낙 복잡해. 전매 가능 사유. 그럼 동일한 논리 구조로 뭐라고요? 다른 나라로 이사, 다른 도시로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시문 주택으로 이사, 이혼, 일부 증여 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논의 핵심 이슈는 뭐라고요? 동의 받아야 다 전매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분조투. 내용은 겁나 많아 보이는데 논리 구조는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4회 31분 문제 대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 상한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1번 지방공사라고 하는 거 끄트머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아까 국가지자체공사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국가지자체공사는 신고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1번을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2번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자 벽지, 마닥재, 주방용구 등등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한다 해서 옵션 선택할 수 있게 해라. 이런 식의 취지인데 의미 없고요. 자 중요한 질문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1번, 3번, 4번만 아시면 되는 내용 2번이나 5번은 쓸데없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왜? 그 후로 다시는 나오지 않았던 주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요. 자,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1번 토지주택공사 복리시설 끄트머리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복리시설은 원칙은 신고해야 되는데 국가지자체공사는 어떻다? 신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복리시설은 답이 안 돼요. 2번 지방공사 끄트머리 같이 볼까요? 제출해야 된다. 뭐를?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출해야 된다. 언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서 요걸 답을 뽑는다고요. 다시 갑시다. 원래 마감자재 목록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할 때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 국가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는 마감자재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해야 된다. 자, 관광특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틀렸죠? 관광특구는 어떻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끄트머리 나와 있네요. 적용을 받는다. 틀렸죠? 얘는 그냥 항상 깔아주는 지문이야. 답이 아니야. 그 다음에 시도지사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한 데서 쟁점 안 되고요. 시군 구청장인데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서비스 지문으로 2개씩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2번 이렇게 구성을 할 테고 그 다음 문제 자,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토지주택공사 자, 주택에 입주를 모집하고 싶을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항상 깔아주는 질문 2번 관광특구 적용 대상이다. 틀렸죠? 관광특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3번 시도지사 끊어서 가셔야 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분조투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조정 대상적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특이 과열적으로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2호 13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다. 해서 2개월 5대1, 10대1, 그 다음에 30% 이런 게 특이 과열적으로의 지정 기준.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사용 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매도 청구를 하려면 그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 미만 이해된다 해서 요걸 답을 구성을 했네요. 앞에서 우리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제가 됩니다. 7년 동안 도배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자, 그 토지 면적이 5% 미만일 때 2년 내에 행사할 수 있고 선정 대표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자, 27회 때부터 얘가 27, 28, 29, 30 한 해도 거리지 않고 계속 매도 청구이기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주체, 투기과열지구, 끄트머리,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상속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을 받게 되는데 전매제한의 범주에 상속은 포함되지 전매 범주에 상속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 문제예요. 자,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군수 마감 자재 목록표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개해야 된다. 뭐 어렵지 않죠. 마감 자재 목록표. 아까 입주자 모집공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인데 국가지자체 공사의 경우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마감 자재 목록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존이 되고 열람을 요구하면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2번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마감 자재와 다르게 시공 설치하고자 할 때 당초의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설치할 수 있다 틀리게 뽑았어. 이상이라고 하는. 요 이제 유치한 문제의 극치죠. 말장난은 그런 문제가 될 테고. 자, 사업주체가 마감 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 자재를 시공 설치할 때 미리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대상이 된다 해서 사실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지문이죠.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이거나 혹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러하지 아니야. 썩 좋은 지문 아니에요. 이 지문은.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4번, 5번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공공택지 적용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될 테고, 자, 나머지는 조금 밋밋한 걸 갖고 뽑았어요. 특히 답이 좀 질 떨어지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하면요. 투기과열지구 옳은 것은 해서 일단은 다시 갑시다. 투기과열지구 누가 국토부 장관, 누가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아까 2, 5, 13 이렇게 갔었죠. 2, 5, 13. 2개월간 5대1, 10대1, 30% 이상 뭐 이런 거 나왔었죠. 이런 지역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한다. 그리고 전매제한의 문제 나오겠죠. 1번 질문 볼까요?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 앞에 보니까 시군 구청장 말도 안 되는 내용. 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2번 질문. 근데 이게 누가 지정하고 말고 이건 전체 구도상 설명을 드릴 뿐이지 분조토 이 자체가 쟁점은 안 돼요. 2번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 이건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야. 절차니까. 3번 질문.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틀렸죠? 새롭게 건설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전매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 자,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야 된다 해서 얼핏 보면 틀려자 이게 그럴싸해 보입니다. 30%가 맞으니까 일단 답 아니고요. 뒤에 문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동의를 받아서 전매하는 경우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얘기죠. 바로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분조토의 공통적인 이슈는 전매 제한. 전매 제한에서 예외 뭐 있으면 동의 얻게 되면 어떻다.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간에 사연들은 계속 바뀌게 돼요. 포인트 뭐라고요? 동의 있으면 어떻다?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자, 우리가 투기과열지구 가면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2, 50에 30 등 이렇게 갔었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전매 제한을 받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전매 제한에 예외 사유가 있었고, 거기서 포인트 동의 받으면 어떻다? 전매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지정인이 뭐니 이런 것들 자체가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할 것. 27회 때 문제에서 이상을 내는데, 자, 그 정도까지. 지금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2개월간 5대1, 10대1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30% 이상 감소한 거.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 지금 30% 숫자는 맡겨놓고 함정을 팠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이 아니라 바로
자, 분양계획이 직전으로부터 30% 이상 감소한 것. 이렇게 해서 숫자를 쫓아가시면 사실 안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출제위원들 입장에서 한번 죽어보라고 냈던 그런 문제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 잡는 게 필요해요. 분조투에서 공통적인 이슈가 뭐라고요? 동의라고 하는 거, 전매 가능 사유, 이게 출제 이슈. 그 다음 문제예요. 투기 과열적으로 조정 대상적 등 옳은 것은 해서 국토부 장관 끄트머리 투기 과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아까 2, 5, 10, 30 있었죠? 2개월간 5대1, 10대1, 30% 이상 감소한 것,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실제 시험 볼 때는 뭔 소리인지 감이 안 옵니다. 2번 지문요. 시, 도지사,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할 수 있다. 틀렸다. 분조투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투기 과열 지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 이렇게 갔던 것이고요. 투기 과열 지역 지정 기간 이런 거 없어요. 전혀 없는 말이죠. 몇 년 동안 지정하고 이런 사안 자체가 없다.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지정되면 그 지구 내 주택은 전매에게, 이게 기존 주택도 전매에게 제한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틀렸죠. 새로 건설되는 주택만 다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 그래서 답이 자 5번인가요? 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시군구청장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서 요걸 답으로 구성을 했어요. 자,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사람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해제 요청을 해야 되는 사람도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좀 밋밋한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십시다. 분조토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 대상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 투기 과열지구 국토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 그리고 지정 요건을 자꾸 물어보니까 2, 50에 30 감소 등 이런 것이 바로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 요건이 되게 된다. 해서 이 문제 답은 5번 그 정도 되겠고요. 넘어가서 자, 국토기획법상, 이게 저 편집이 잘못됐는데, 자, 지금 요건 편집이 잘 되어 있고요. 잘못됐고, 원래 문제가 뭐죠? 지금 주택법령상 문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 또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거 나와 있나요? 해서 지금 이제 요거 두 가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 이런 얘기인데 의미 없는 문제. 이건 현실적으로 풀 수가 없어. 그래서 30회 때 문제가 더럽게 어려웠어. 손도 못 댈 문제를 막 몇 개씩 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없어요. 자, 올해 31회 때 공법에서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항상 기본, 안 되면 찍는 방식, 이런 방식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건 곧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 전매기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24회 때 나왔던 문제, 옛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 거 있었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 해외 이주 있었죠? 몇 년?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 이전, 요건 가능하죠. 세대원 전부가 국외, 해외로 이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상속이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그래서 옛날 문제라고 세대원 전부가 이사 가야 되고, 자, 수도권 외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사 가거나 또는 다른 세상으로 가시는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에서 배우자에게 이혼, 그 다음에 일부 증여, 뭐 이런 것들이 전매 가능성. 근데 이 문제는 뭐 썩 좋은 게 아니게요. 24회 때 문제. 그때는 유치하게 전매 가능 사유가 뭐냐,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 3번인데 중요치 않고요. 아까 이 동의라는 게 요 근래 출제 이슈.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똑같은 패턴일 거야. 주택법령상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제한되는 전매는 매매 증여 상속이라든가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해서 상속은 전매 제한되지 않습니다. 2번 투기 과열 지구에서 전매 제한 기간 3년이다. 전혀 모를 얘기고요. 우리는 전매 제한 기간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3번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미 이건 안 되죠. 아까 나왔던 거 세대원 전부가 이전해야지 전매가 가능하다. 4번 사업주체가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저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해야 된다 해서 요걸 이제 전매
제한되는 것을 외부에 공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별 필요 없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지문들의 멘붕 오게 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아는 거 어딘가 하나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요렇게 가셔야겠고요. 25일 답은 4번 이렇게 갑니다. 5번도 4번 맞으니까 틀린 거야. 분석하시면 안 돼요. 해서 그 정도.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세돈 일부 얘기가 아까 24회 때 나왔던 것이 일부, 전부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24, 25회 때는 이런 걸 가지고 낸다. 근데 요즘에 와서 출제 트렌드는 뭐가 된다고요?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동의라는 것을 출제 쟁점으로 삼게 된다. 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그나마 최근 문제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대강 보십시다. 공법에서 함정 안 파니까 2번 점은 사업 주체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파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어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처음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매 제한을 4개를 공부를 하게 3개를 공부하게 되는데 하나 더 있어요. 그거 하나 끌고 들어온 겁니다. 대신 끄트머리 보면 감 잡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는 의미는 몰라도 이거 외부에 공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겠고요. 3번 질문은요. 세대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서 동의받은 경우에 전매할 수 있다. 상수기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하는 경우로서 포인트 동의받은 경우에 전매할 수 있다. 끄트머리 동의 없이도 전매할 수 있다. 틀렸죠? 트렌드가 24, 25회 때는 사연을 물어봤었고 지금 27회 때 또 아까 28회인가도 그렇고 지금 포인트가 뭐라고요? 동의 얻어야 어떻다? 전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제의 흐름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매 가능성을 외우는 것보다도 동의 있어야 어떻다? 전매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주택의 공급에 관한 주제.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